24년도 하반기 국가 시험 문제 짝수형 보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하반기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었구나.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다른 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쭉 봤는데 시험 문제 그냥 풀만 했다, 어렵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남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24년도 상반기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그 국가 기존의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냥 무난히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간호학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번 시험 국가고시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죠. 보통은 그 치과하고 한방이 기초 35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에 이제 배치가 되고, 도저히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치과하고 한방은 기출 문제만 이렇게 푸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하반기 국가 시험에서는 치과하고 한방을 앞쪽에 몰아놔서 마치 수능 시험 볼 때 킬러 문항을 먼저 내는 것처럼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1차적으로 참 신기했어요. 자, 어쨌든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 간호관리도 3문제나 출제가 됐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다음에 해당하는 윤리강령을 골라라. 자,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 사회, 경제, 성적, 질병, 장애,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자, 이 윤리강령은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자, 차별 없는 간호다. 그러면 평등이죠, 평등. 그래서 2번, 평등한 간호를 제공한다.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 1번 문제를 틀리신 분은 자, 의금부에 압송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간호조무사의 윤리강령 제1번 문구에 나와 있고요. 간호조무사의 윤리지침 제5조 차별 금지, 그다음에 평등한 대우 계속 나오는 문구였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업무 수행 태도로 옳은 것은, 자, 직업적으로 업무 수행 태도 올바른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의문이 생겼을 때 감독자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뭐 다른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답이 명확히 보이죠? 3번 다음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위반한 의무는,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옮기던 중에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성하였다. 큰일이죠. 자, 어떤 의무를 위반한 거냐? 그럼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자, 주의 의무는 뭐냐?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환자를 낙상시켰다. 이건 네가 책임져야 돼. 그죠? 그래서 주의 의무가 답이 됩니다. 4번 물품 관리 및 세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다 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고무 제품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혈액이 묻은 환희는 찬물로 세척한 다음에 더운 물로 세척을 하죠. 사용 중인 소변기는 매일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고무 재질로 된 공기 방석은 공기를 싹 빼서 보관하면 이게 붙어버리겠죠. 다음에 소독할 기구는 세척을 한 다음에 중앙공급실로 보낸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번째 5번 체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총 체액량은 자, 세포 내액과 외액으로 구분되는데, 세포 내액은 40에서 50%, 세포 외액은 20% 정도 해당하죠. 그쵸? 자, 체중 대비 총 체액량을 봤을 때는 유아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요 3번이 답이고요. 건강한 성인의 총 체액량은 체중의 50에서 70%가량 해당하고요.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그쵸? 여자일수록, 노인일수록 체액의 양은 적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에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호흡과 맥박을 조절하는 중추야. 그쵸? 그럼 어디예요? 연수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연수입니다. 자, 시상이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2번 시상.
얘는 감각계의 통합중추이다. 3번 손해, 운동감각이죠. 4번 뇌량, 양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경세포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중뇌, 자율신경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7번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는 약물이 뭐냐? 강심제죠. 자,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 8번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옳은 것. 자, 아스피린은 저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혈소판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500ml 이상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해열, 진통, 소염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옳은 것은 위장관 출혈입니다. 9번 영양소 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을 먹어야 뇌 세포가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포도당을 먹어야 한다. 자, 단백질은 최종 대사산물은 아미노산이죠.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거의 70%가 물, 22%가 단백질, 나머지 8%가 탄수화물과 지방 정도에 해당한다. 자, 10번 질환과 치료 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답은 통풍 환자에게는 퓨린 제한 시기를 줘야 된다. 이게 답이죠. 자, 변비가 있다 그러면 고섬유식이 주시면 되고요.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저염식이 주시면 되고요. 당뇨병이 있다. 정해진 식사 법은 없지만 단당류보다는 다당류를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만성 신부전 얘도 저염식이를 주는 것이 좋다. 자, 11번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영구치 우리가 구강보건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구강보건의 날 6월 9일이었죠. 왜 6월 9일이었냐면 6세 대구치가 처음 나오는 영구치였다. 그쵸? 그래서 6세 제1 어금니가 아랫니부터 나온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갑자기 치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공기 사용 용도는 천공기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겨서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진행된 상아지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3번이죠. 13번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항요법. 자, 명현 반응이 심해지면 당연히 휴식을 취하게 한다. 14번이에요. 혼합된 약재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래요. 액체. 그럼 뭐예요? 탕제가 되겠죠. 자, 예시로 나온 거 산제는 가루, 주제는 술이고요. 정제는 알약 형태이고 환제는 우황청심환. 그래서 환제로 이제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액체니까 탕. 15번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임종 환자 어떻게 볼 것이냐 가족면에 해주시는 게 좋죠. 병실의 조명은 어둡게 하면 임종 환자가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간접 조명을 이용을 해주는데 얼굴은 밝은 쪽으로 이렇게 눕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체위 변경은 규칙적으로 시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체온이 떨어지는데 실내 온도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환자와 대화할 때는 끝까지 청력이 남아있죠. 굳이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다. 16번 생리적 변화를 알려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 자, 생리적이라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알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지표는 활력 징후이죠. 바이탈 사인입니다. 17번 투베르클린 테스트 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한 후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 자, 투베르클린 검사할 때는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한다. 자, 18번이에요. 갑상샘 절제 후 환자의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 합병증.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자의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후두신경 손상입니다. 그렇죠?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쉰목소리가 나오겠죠. 19번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자, 철분제제 주는 이유는 적혈구를 생성하기 위해서. 5번이죠. 20번 협심증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말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안 돼요. 2번 하루에 5개비 이하의 흡연은 가능합니다.
흡연 자체가 안 됩니다. 3번 육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활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죠? 4번 기온이 영하일 때 새벽에 외출하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5번 흉통이 있을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을 물과 함께 삼켜야 합니다. 자, 효과 없어. 이것도 죽습니다.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투여 합니다. 자, 21번 충수염이죠. 충수염 치료가 지연될 때 나타나는 합병증, 충수가 찢어지겠죠. 그러면 복막에 염증들이 몰려 나오겠죠. 그래서 복막염이 걸릴 수 있다. 자, 22번 뇌척수의 흐름의 장애예요. 뇌실에 저류되어 두개내압을 높이는 질환. 머릿속에 물이죠. 뇌척수에. 자, 물.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이 문제예요. 그러면 수두증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23번입니다. 임신 8개월 인부의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8개월이래요. 자궁 저부가 높아지니까 속쓰림을 호소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 나머지 고개 숙여 머리 감기, 자기 전에 야식 먹기, 식후 침상에 누워 휴식하기. 자, 이거는 임신 안 한 일반 사람도 속쓰림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24번 분만 2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분만 1, 2, 3, 4기가 있었죠. 분만 1기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될 때까지. 자, 2기는 태아 만출기, 3기는 태반 만출기, 4기는 회복기. 자, 그렇다면 답은 3번이죠. 태아 만출기. 25번 분만 후 유방 우혈이 시작되면서 체온이 상승하는 때는 언제냐? 즉 초유가 언제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분만 후 2일에서 3일 후에 분비가 된다. 자, 26번 출생 후 신생아가 처음 보는 압록색의 냄새가 없고 끈적끈적한 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출생 24시간 이내 시작을 해야 되고 3일간 지속되는 변을 태변, 이렇게 부릅니다. 자, 27번 영아의 이유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이유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바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유식을 할 때는 생후 6개월에 시작하여 12개월에 완료하죠. 모유를 충분히 먹힌 직후에 이유식을 먹이면 안 처먹어요. 3번 이유식은 곡물, 고기, 채소, 과일 순서로 진행합니다. 요게 4월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식이성 빈혈, 즉 철분 보충을 위해 6개월 이전부터 고기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네 번째, 이유식은 젖병에 담아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이면 수동적이 되고요. 처음 먹이는 이유식의 재료는 한 가지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신생아 목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목욕이에요. 목욕. 요 문제는 틀리신 분이 없을 거예요. 틀리셨으면 지금 가정방문을 나갈까 합니다. 자, 신생아 목욕 수유 전에 하죠. 자,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후루룩 시켜주시면 되고요. 중성 비누, 그다음에 제대 소독할 때는 파우더 뿌리시면 안 돼요. 알코올 소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눈은 당연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다. 답은 5번이죠. 자, 29번 8세 여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열, 두통, 식욕부진. 자, 여기까지는 모든 질병들의 증상과 동일하죠. 근데 다음에 아주 힌트가 있죠. 귀 밑샘 부위에 통증과 부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귀 밑샘이니까 볼거리 골라주시면 되죠. 30번 오랜만에 그 입원한 어린이 간호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감염병 질환에서. 자, 30번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이다. 옳은 것은. 자, 노인에게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자, 31번입니다. 노인의 수면장애와 관련된 다음에 간호보조활동 중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자, 1번 낮잠은 가능한 한 삼가야 되고요. 두 번째 알코올 섭취 제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 하시면 좋고요. 수면량에 따라 기상시간을 매일 변경하게 한다. 안 됩니다. 노인의 수면은 전날 늦게 자더라도 다음날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한다. 그렇죠?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 가벼운 간식 주셔도 괜찮습니다. 32번 낙상의 발생 위험이 낮은 환자. 낙상, 넘어지는 건데 파킨슨, 무릎퇴행 관절염, 진정제 복용 중, 망막 박리 수술, 낙상 발생 위험이 높다. 그쵸? 근데 후각이 손실된 환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33번 길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 해야 되는 응급처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나 봐요. 그때 해야 되는 처치는 우선 반응을 확인해야 하시겠죠. 그래서 반응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주시면 돼요. 자, 34번 목에 걸린 음식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 양손으로 목을 잡고 서 있는 노인을 위한 응급처치. 이런 노인은 없죠. 자, 그래도 목에 이제 질식인 거예요. 질식할 때 해줄 수 있는 거는 등을 두드려 준다. 또 하임리 방법을 사용해서 질식을 해결해 준다. 자, 1번이네요. 35번 열 경련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열 경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과 관련된 질병 중에 가장 경증이에요. 자, 과도한 수분 섭취와 땀으로 인해서 염분 농도가 줄어들죠. 이 줄어든 염분 농도로 인해서 수의적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스트레칭 해주면 그 통증이 있는 부위가 즉각 완화가 되죠. 그래서 스트레칭,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거나 그늘에서 쉬게 하고 수분 전해주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적절한 답은 4번을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려가 되는 보건간호와 개요입니다. 36번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자, 보건교육의 내용 늘 했었던 거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대상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할 것. 그죠? 자,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고 요구도에 따라서 계획할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으니까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 자, 개별 보건교육은 면담, 상담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네요. 38번 자, 보건교육 평가 유형과 평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외웠죠. 평가 전, 중, 후 해서 진단, 형성, 총괄 이렇게 외웠었고, 성과평가는 우리 혈압 측정할 때 나왔던 것, 투입평가는 자, 얼만큼의 그 투입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입니다. 형성평가 진행 중. 39번 평가 도구의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 타당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조직은 어디입니까? 의료법에 따라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보시면 돼요. 보건소의 방역, 예방사업에 덧붙여 진료 각 과를 두고 있으며 30병상 규모를 갖췄어요. 자,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췄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법에서 볼 때 병원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1, 2, 3, 4, 5번을 잘 봤을 때 병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건의료원이 답이다. 그래서 3번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0번 1차 보건의료의 특성, 우리 맨날 했었던 거예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벽지, 오지까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 접근성입니다. 1번이죠. 42번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국민이 보건의료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번입니다. 그쵸? 내가 선택해서 우리 병원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43번 우리나라 사회보장 중에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자, 사회보장 공공부조예요. 그러면 의료를 보장한다. 의료급여이겠죠? 1번이죠. 44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얘는 40세 직장인의 일반 건강검진을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현재. 45번. 사후 보상 방식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한다. 사후 보상. 그러면 행위별수까지. 사전 보상했다면 포괄수까지. 그쵸? 우리나라는 포괄수까지, 행위별수까지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46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환경협약은 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도쿄협약, 그 다음에 요건 폐기가 됐으니까 파리협약 두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파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토의정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이분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이미 폐기된 의정서를 시험 문제로 잘 내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47번. 중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확히 외우셨죠. 높아진다 그러면 엘니뇨, 그게 아니면 라니냐. 그래서 답은 라니냐입니다. 48번. 군집독에 대한 문제예요. 답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49번.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다. 그쵸? 그런데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소각이죠. 자, 50번. 다음 A씨의 질병 요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항공승무원이었대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자, 27년간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국제 운항 노선에서 근무했었대요. 직업병이네요. 가족력은 없고 채용시 건강진단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를 쫙 봤을 때 자, 네모 칸에 들어있는 건 잘 몰라도 이거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겠다를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전리방사선. 이 전리방사선이 뭐냐면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건이었고 다음엔 공중보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51번. 자, 리벨과 클라크의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따른 예방 수준과 발달 단계가 옳게 연결되는 것은 자, 얘는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은 무증상 감염기. 그쵸? 무증상 감염기. 다른 말로 하면 불현성 감염기. 증상은 적극적인 증상은 없으나 이미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돼 있는 시기이죠.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즉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해야 되는 시기이다.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2번. 환자나 복균자의 대소변에 의해 오염된 식수나 음료수, 대소변. 자, 똥물입니다. 분변 구강 경로로 오염되는 것, 장티푸스입니다. 자, 53번.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만성질환. 자, 발생 시점은 분명하지 않죠. 그렇죠?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거면 급성질환이겠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명확했었죠. 그다음에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이 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만성질환의 특징. 그렇죠? 갑작스러운 유행 예견대와 격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4번. 다음에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10월과 12월 사이에 설치류의 배설물, 들이나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주지 않아야 함. 자, 설치류의 배설물 있었죠? 신증후군, 출혈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5번.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 암 검진 사업 왜 합니까? 암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하죠. 5번이죠. 자, 56번. 다음에 해당되는 용어를 고르면 인구조사 시점에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 그러면 상주 인구입니다. 상주 인구. 주소를 두고 상주한다. 상주 인구입니다. 자, 57번. 임산부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모자보건법. 자, 모성의 범위는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자의 범위는 6세 미만의 영유아였죠. 그 중에서
특히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자, 58번. 자,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인부는 1번 임신 23주입니다.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공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4주 미만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번.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 자, 문제 나온다 했었어요. 자, 영아 사망률 구하는 공식은 출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모성 사망률이 나올 거예요. 자, 60번. 동생이 태어난 후 8세 아동이 이불에 오줌을 쌉니다. 자, 이건 뭐예요? 퇴행이죠. 61번.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중에 1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자, 1차니까 질병 걸리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을 쭉 보시면 치매 예방 교육이 1차에 해당한다. 조기 치료. 자, 얘는 2차에 해당하겠죠. 집단 정신요법. 자, 3차에 해당하고 낮병원 3차 정신건강 선별검사 2차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 62번.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 장기간 입소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급여가 되겠죠. 63번.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노년부양비도 증가하고 있고 고혈압 환자 수도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불일치하겠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당연히 감소하겠고요. 치매 환자 수 증가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64번. 자, 하루 동안 방문보건 활동을 할 때 첫 번째로 방문해야 될 거 우리 외웠었죠. 미수가, 신생아, 임산부, 학년정, 학동. 그 다음에 감염병인데 비접촉, 그 다음에 전염성. 그래서 가정 방문할 때 첫 번째로 방문해야 될 거 앞에서부터 까보면 여기서 결핵, 매독, 고혈압, 수족구, 임신 당뇨 환자예요. 제일 먼저 갈 때는 임신성 당뇨 환자 먼저 가셔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갈 거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결핵 환자를 제일 마지막에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번. 자, 여기에는 의료법이죠. 의료법은 굉장히 친절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5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1번이죠.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항상 치과의사가 문제예요. 자, 치과의사. 요게 답이죠. 66번. 자, 네모칸에 해당하는 2번 형태를 골라라. 자,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호 의무자에 의한 2번이 될 겁니다. 67번. 자, 용어 정의를 고르래요. 결핵인데요. 자, 결핵에 감염이 됐고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에요. 자, 눈치 깠죠? 잠복결핵 감염자. 그쵸? 증상 없고요. 결핵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된 자. 네, 잠복결핵 감염자. 68번.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해당하는 거. 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구강보건입니다. 칫솔, 치실, 구강위생, 관리 지도와 실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69번.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대요. 격리가 또 필요하고요. 결핵, 콜레라, 한센병 등이 포함된대요. 몇 급이죠? 당연히 2급입니다. 우리 상반기 때도 2급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하반기 때도 2급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문제가 나왔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이제 네모에서 표에서 안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나올 테니까 내년에 보실 분들은 잘 됐죠. 예,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 타인에게 수혈하기 위해 헌혈하기에 적합한 자. 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자, C형 간염 환자에게 뽑을 것이냐? 안 되겠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안 됩니다. 체온이 38도. 안 되죠. 체중이 40kg인 여자. 안 됩니다. 맥박이 1분에 78회. 괜찮아요. 마구 뽑으셔도 됩니다. 맥박은 1분에 50회 미만이거나 100회 이상일 때는 금지.
그 안에 정상 수치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자, 실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중보건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쵸? 네. 실기 71번 성인의 고막 체온. 자, 이거 매번 했었죠. 성인. 자,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 또는 약을 집어넣을 때 성인은 후상방, 아동은 후하방. 그래서 그림을 눈으로 잘 보시고 골라주셨으면 2번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72번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신생아 맥박 측정 어디서 합니까? 심천맥박 측정한다고 했었죠. 2번 손 떨림 있는 환자, 뭐 파킨슨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에 있어 손이 떨려. 그러면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 맥박 측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동맥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2번이 답이에요. 자, 간호조무사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족배동맥을 촉진한다. 맥박을 측정할 때는 엄지로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네 번째, 맥박 결손을 확인할 때는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해야 스킵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5번,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15초 곱하기 4 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1분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측정해야 한다. 73번,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다. 배설량이 많아요.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탈수, 의심할 수 있다. 74번, 위관 영양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속도는 1분에 50cc 정도의 속도로 해주는 게 좋고, 자, 위관 영양이 끝나면 30에서 60cc의 물을 넣어주셔야 되죠. 공기 넣어버리면 배 아파요. 토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영양액의 주입 용기는 30에서 50cm 높이로 해주시면 좋고요.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는 15에서 30cc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5번이 답이네요. 75번, 장내 가스를 배출할 목적이다. 관장 종류는 구풍관장이죠. 예, 가스, 바람풍, 구풍관장이었고, 7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활동, 옳은 것은, 자, 이 유치도뇨관은 한번 삽입을 하면 일정 기간 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매일 교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소변 수집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찬 후에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비워주시면 되고요.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과 같은 높이로 해주시면 안 되죠. 방광보다 항상 아래에 위치해야 되고요. 유치도뇨관에서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는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에 나온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류 차단 체계가 소변 주머니에 붙어 있죠.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배설되는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 5번이 답이 됩니다. 77번, 고압 증기멸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압력을 세게 하고 증기도 넣어주는 거예요. 고압 증기멸균 방법. 자, 이 고압 증기멸균 120도에서 20에서 30분 정도 소독해 주시면 되고, 장점은 경제적이고 독성이 없고 소독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게 장점이죠. 단점은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시를 쭉 보니까 답은 2번이죠.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엎어 놓아서 기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8번, 물 없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방법. 이거는 환자의 침대를 만진 후, 또 예시를 보시면 이거 한 다음에 손을 꼭 닦아야 돼. 이렇게 딱 들어오실 거예요. 79번, 멸균 용액을 따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매회 했던 거예요. 용액병을 따를 때는 가장자리를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량 따라서 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따른다. 80번,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한 간호활동으로 옳은 것은, 체위는 2시간마다 변경해 주시면 되고, 붉어진 피부는 이미 욕창인 거예요. 거기를 마사지 하시면 지나친 자극이 되죠. 안 됩니다.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 압박되지 않도록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거는 더 썩으라고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죠?
바로 누웠을 때 견갑골 압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주는 자세에 취해주시면 됩니다. 81번.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보시면, 자, 전달 집게 끝은 항상 아래로, 그쵸? 개인별로 사용한 소독솜을 한 개 한 번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는 오염이 덜한 것에서 심한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 삽입한 부위부터 원을 그리면서 밖을 향하면서 소독해 주는 게 좋다. 5번이 답입니다. 82번. 노인 환자가 더운 물로 좌욕을 합니다. 노인 좌욕. 옳은 방법은, 자, 좌욕하는 동안에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정 온도, 즉 40도에서 43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좌욕 시간은 20분 정도로 해주는 게 좋고, 좌욕이 끝나면 혼자 일어나기보다는 부축해서 일어나는 게 좋다. 2번이 답이에요. 83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의치는 물에 담가서 뚜껑을 닫고 보관합니다. 찬물에 씻어야 되고, 씻을 때는 면포를 깔고 씻어주는 게 좋다. 8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단추나 지퍼같이 여밀 수단이 없는 윗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막 티셔츠 이런 거 입힐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티셔츠에 집어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마비된 오른쪽 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자유로운 왼쪽 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85번. 환자의 손 관리를 돕는 방법. 자, 너무 당연해요. 5번. 손톱에 깎은 면은 다듬기용 줄로 문질러 다듬는다. 86번. 다음 환자가 한 운동을 고르래요. 네모칸. 자, 오늘은 저 혼자서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오르내리기를 5번이나 반복했대요. 계단을 올랐다 내려왔다 했나 봐요. 지난주보다 다리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칭찬해 주셔야 되죠.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 관절을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장성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등장성 운동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등척성 운동이죠. 이거는 관절의 움직임은 없죠. 근육만 힘을 줬다 뺐다 펴는, 근육의 힘을 넣었다가 빼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운동을 하는 척 하는 거, 사실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척 하는 게 등척성 운동. 그쵸? 스스로 관절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등장성 운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87번. 드디어 목발 환자분이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 계단을 오를 때 처음 하는 동작을 표현한 그림이다. 옳은 것. 그림을 이 남자분을 잘 고르셔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목발 들고 있는 사람. 자, 이거 외우셨죠? 자, 목발을 계단으로 올라갈 때 올건목환, 내려올 때는 내목환건. 이래서 올라갈 때 건강한 발, 목발, 환측, 내려올 때는 목발, 환측, 건강한 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올건목환, 내목환건. 그쵸? 그 다음에 지팡이도 있었어요. 지팡이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올지건마비, 내려올 때는 내지마비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8번. 저혈량 쇼크이다. 체위 나오죠? 그러면 5번.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 트렌들렌부르크 자세. 89번. 기립 저혈압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옳은 것은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빨리 내려오면 넘어져 버리니까 침상머리를 천천히 올려서 반좌위를 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도와준다. 자, 90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휠체어 시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신체 보호대. 휠체어에다 같이 이제 한 몸뚱이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재킷 보호대밖에 없습니다. 3번. 자, 91번. 냉요법이에요.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냉요법. 자,
자, 어떻게 합니까? 얼음 주머니에 2분의 1에서 3분의 2가량 채워주시면 되고, 적용하는 시간은 한 20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에 물기를 닦고 커버를 씌워주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셨다가 발적이 있으면 당연히 얼음 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답은 4번. 92번. 금식이 불필요하다. 자, 금식 없이 할 수 있는 검사 요추천자입니다. 나머지 발흉관장, 위내시경, 정맥 신우 조형, IVP, 상부 위장 조형 이런 거 다 금식이 필요하죠. 자, 93번. 전신 마취하에 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수술실에 보내기 직전에 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부분 의치를 빼준다.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의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나머지 입원 팔찌를 제거한다. 이 심할서 쓰셔야 되고요. 수술용 환희에 속옷 위에다가 입힌다. 수술용 환희를 속옷 위에다 입힌다. 요것도 심할서감.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한 후에 지운다. 이거 큰일 나요. 긴 머리는 여러 개의 머리핀으로 고정해준다. 머리핀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고무줄로 삐삐머리 해주죠. 예, 그래서 긴 머리는 양갈래로 따주기도 합니다. 예,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이 답이다. 94번. 흉강천자 검사를 하기 위한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얘는 2번이에요. 바늘이 삽입되면 기침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95번. 24시간 소변 검사 시에 소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은, 매회 나오죠. 자, 시작할 때 첫 소변은 버립니다. 소독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소변은 집어넣는다.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96번. 자,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진술은, 4번이에요. 인공호흡 1회는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97번.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 왼쪽 정강이뼈 다 하지, 다리죠. 그러면 긴 부목을 대어준다. 어떻게? 기준은 부러진 정강이뼈의 위아래 관절을 포함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부목을 대어준다. 5번이 답이네요. 98번. 자,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불안하대요.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4번. 호출벨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죠? 99번.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전동한 후에 돌아올 때 가지고 와야 할 물품은, 자, 환자 물품은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되냐? 우리 병동에서 나간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전출병동의 수액걸대. 나머지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100번. 자,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낍니다. 감정과 느낌을 함께 느끼는 거,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뭐냐 그러면 공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짝수형이에요. 짝수형 시험 문제였고요. 그냥 뭐 매회 나오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99점은 맞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